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하반기 바이오 강세장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을 잘 보시면 12만원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점 구간인 1번 자리, 그 다음에 중반부가 2번 자리, 그 다음 하반 구간이 3번 자리고요. 사실 이 밑에서는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1, 2, 3번을 기준으로 매매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보통 2번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에요. 충분히 이제 조정 기간이 몇 년 이상 지속됐고요. 지금 잘 보시면 이 3번 자리를 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전 방송에서도 이 내용을 강의했는데요. 자, 3번 자리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특정 호재를 보고 아니면 가격적 메리트를 이전에 보고 매수를 했다가 하락을 하니까 이제 멍 때리다가 본전 오니까 1차적으로 팔기 시작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팔지 않았죠.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야지 거의 일치하잖아요. 여기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만원, 25만원대를 넘는 구간이 이제 여기를 넘게 되면 이 위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3번 자리를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량들을 개인들이 던지는 뭐 본전에 파는 그런 물량들을 일단 1차적으로 받아갔고요. 일단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1년 2년에 걸쳐서 이제 받아갔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2번 자리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 구간은 이미 물량을 거의 다 받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3번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이 3번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건 여기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매도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스피드하게 정말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디고 시간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2번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3번 자리는 거의 넘어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워낙 좋은 회사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7년도, 2018년도에 크게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로 장기 하락세를 타다가 뭐 코로나 인근에 또 주목을 또 받았다가 또 장기 하락세를 탔거든요. 이제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재차 상승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인근 때 이때, 그 다음에 2023년 하반기 이때가 되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항상 이 셀트리온의 공식은 이 2번 자리를 항상 넘어간다는 거죠. 공식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 지나고 나서가 아니고요. 뭐 한 1년, 뭐 2년, 뭐 3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고점을 매수하신 분들이 손절한 물건들을 누군가가 계속 받아가고 재차 다시 상승을 만들어가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HLB죠. HLB도 이전 방송에서 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을 넘기 위해서 이 구간이죠. 딱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이 넘으면 여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매도자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과정에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파는 물량이 더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쉬었다 가는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이 매도세가 끊겨야 중단되어야 이제 이 매수세가 강하게 모이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이제 HLB는 2024년에 정말 큰 기대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복지학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도 팩사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을 구축을 하면서 이전에 뭐 팩사백에만 의존했던 그런 신라젠이 아니라 이제 팩사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약물을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팩사백 기반으로 한 약물은 이제 부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어디서 걸려 있죠? 여기에 딱 걸려 있죠. 그래서 여기를 넘게 되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한 번에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고 그 사람들이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딱 본전이거나 약간 수익이거나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올릴 수밖에 없는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도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종목은 이제 멤버십으로 나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일단은 만원대 위로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도 멤버십 추천줍니다. 자, 이 종목도 잘 보시면, 자, 어디서 걸렸을까요? 이 종목이 올라갔다 추락하고 하는 과정이 예전에 매수를 누가 언제 했는지를 먼저 보시라고 했죠. 그 중에서 가장 매수가 많았던 날, 어느 구간에 사람들이 많이 샀는지를 평균을 내보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많이 산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그러면 여기가 오면,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어디서부터 마찰이 생기냐? 요 라인 위부터 이제 매도세가 엄청 나겠죠. 딱 요 라인이잖아요.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 매수세가 계속 이어왔고 계속 사들이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이제 사람들은 항상 무조건 바닥에만 산다. 돈 많은 사람들, 뭐 몇백억, 뭐 몇천억 있는 사람들은 바닥에만 산다 라고 이해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평균값으로 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하고 아래가 있으면 대략 이 구간에 삽니다. 물건이 나올 때 매수한다고 했죠. 물건이 나올 때. 아무 때나 못 삽니다. 그럼 물건이 나올 때 사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이날 왕창 사간 거예요. 일단은 사간 다음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싸게 산다 이런 법칙이 아니라 싸게 사는 것보다 물량이 있을 때 사기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사들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뭐 매수하시는 것보다 그냥 지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 포인트를 이제 이 구간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만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이제 자산가들은 이 가격대보다 비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 기준에서는 무조건 바닥에 사야 된다, 싸게 사야 된다 이 기준을 두지만 자산가들은 그 매매가액보다 물건을 살 수 있을 때, 거래가 가능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억 원을 보유한 사람이 500억을 매수한대요. 그럼 500억에 대한 그 주식의 수량이 시중에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1대1로 뭐 특수관계로 거래를 하든가. 이제 대량으로 매수를 할 때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를 하거든요. 대주주들끼리 물건을 서로 대량으로 거래할 때 이 시장가로 거래하잖아요. 여기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를 하잖아요. 대량으로. 그러면 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닥에는 애초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굳이 참고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보셔도 이 절대로 이 고액을 바닥권에 사들일 수가 없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대형 악재를 뿌려가지고 대량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는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고 악재가 터졌고 뭐 하한가를 갖고 이것만 보면 개인들이 도망간단 말이죠. 그때 물건을 매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